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우리 세포가 왜 딱딱해지는 걸까요? 튼튼백세 건강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케어 멘토 안지현입니다. 오늘 주제는 뱃살과 혈당입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텐데요. 주변에 뱃살과 혈당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잘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제 주변에 지인분들께서 매일 아침 이거 한 잔을 드시고 1500일 동안 마셨더니 벨트 구멍이 3칸이나 줄어들었고 헐리도리라도 15cm나 줄어들었습니다. 혈당은 180에서 90까지 떨어졌고요. 과연 이 한 잔이 뭘까요? 바로 소금물입니다. 설마 소금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무조건 정확한 방법으로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 본 소금물의 비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 끝까지 보시면 소금물 한 잔으로 딱딱한 세포를 말랑하게 만들어서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고 혈당까지 잡는 방법,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소금 선택의 비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효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세포는 변해가는데요. 원래 세포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가거든요. 굳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노폐물은 계속 쌓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살은 안 빠지고 혈당은 치솟는 겁니다. 그럼 왜 세포는 딱딱해지는 걸까요? 여러분 젊을 때 우리 피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 탱탱하게 튀어오르고 꼬집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피부 꼬집으면 자국이 한참 남아있고 눌러도 천천히 돌아오죠. 이게 바로 세포가 딱딱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가지 못하고 노폐물도 나오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당분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혈액 속에만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지 못한 당분은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서 뱃살로 쌓이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우리 세포가 이렇게 딱딱해지는 걸까요? 우리가 20대일 때 세포 기능을 100%라고 하면 50대가 넘어가면 70%로 떨어집니다. 60대가 되면 60%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 이유가 바로 미네랄 불균형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 있는 소중한 미네랄들이 점점 더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실제로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미네랄 불균형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했는데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계속 목마른 적이 있으시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서 입맛이 없고 밥 먹기 싫을 때가 있죠. 이게 다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운동하고 나서 이온음료를 마시면 물보다 갈증이 훨씬 빨리 해결이 되거든요. 아침에 입맛이 없을 때 된장찌개 같이 약간 짠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입맛이 돌아오고,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미네랄이 충전되면서 딱딱해졌던 세포가 말랑말랑하게 바뀌면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미네랄을 보충시키려고 이온음료나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이온음료는 엄청난 당분 덩어리입니다. 거기다 가공식품은 화학 첨가물 투성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미네랄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순수한 형태로 공급해주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 한 잔에 소금을 약간 넣어서 마시는 겁니다. 밤새 굳어있던 세포에 생명수를 부어주면 세포가 다시 말랑말랑해지면서 5가지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째, 뱃살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소금물로 뱃살이 빠진다고? 의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주일 안에 뱃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만성 피로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액으로 들어가잖아요.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되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딱딱해진 세포막 때문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당이 넘쳐나는데
정작 세포는 굶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혈액에 당이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 몸은 이걸 처리하려고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거든요. 인슐린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남은 당분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건데, 이때 지방이 가장 많이 쌓이는 부위가 바로 뱃살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줄여도 이미 혈액에 있는 당분들이 계속 복부 지방으로 전환되니까 뱃살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실제로 근본적으로 당분이 세포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세포는 에너지 부족으로 지치거든요. 연료는 혈액에 둥둥 떠다니는데 정작 엔진인 세포는 기름이 떨어진 상태인 셈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지치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물을 마시면 나트륨과 각종 미네랄이 세포막의 이온 통로를 활성화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세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당이 혈액 속에 세포로 쏙쏙 들어가면서 에너지로 전환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뱃살로 가지 않고 활동 에너지로 쓰인다는 겁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68세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세탁기를 돌리고 밥솥에 쌀을 씻어서 얹어 놓은 다음에 또 걸레질을 한번 하시고, 거기서부터 이미 숨이 차시는 거예요. 걸레질을 끝내고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꾸벅꾸벅 졸면서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새 2시간, 3시간이 훌쩍 지나 있다는 겁니다. 더 속상한 건 뱃살이에요. 식사도 줄이고 고기 대신 채소 위주로 드시고 밥도 반 공기만 드시는데도 뱃살이 그대로라고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마시는 습관으로 바꾸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확연하게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허리띠가 점점 헐렁해지면서 뱃살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지? 스스로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실 뱃살이 줄어든 건 단순히 체중이 빠져서가 아니에요. 밤새 세포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물과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말랑해진 세포에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니까 몸이 자연스럽게 가벼워진 거죠. 숨차고 피곤해서 늘 버거웠던 하루가 아침 소금물 한 잔으로 달라진 겁니다. 두 번째, 혈당이 안정됩니다. 혈당약도 못 잡는데 소금물로 된다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됩니다.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가 사라지는 거죠. 혈당이 높아진다는 건 피 속에 당이 넘쳐난다는 뜻이에요. 세포가 그 당을 제때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혈액이 달콤한 시럽처럼 끈적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혈류가 느려져 손발이 저리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도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가면 우리 몸은 최후의 수단으로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소변에 단내가 난다거나 이유 없이 물을 자주 찾고 밤에도 여러 번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일이 잦은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피 속에 떠도는 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혈당은 계속 높고 당뇨는 점점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약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마시는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이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속에 나트륨과 미네랄이 세포막의 통로를 열어주면서 세포가 당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되찾는 겁니다. 셋째, 붓기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얼굴 붓는 게 소금물로 해결된다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의외로 이게 가장 빠른 변화입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 붓기가 사라집니다. 이건 특히 여성분들이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변화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아침에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부어 있거나 손발이 무겁게 붓는 경험 많이 하시죠? 나트륨을 과하게 먹으면 몸이 물을 끌어들여 아침에 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세포가 점점 단단해져서 원래 안으로 들어가야 할 물이 밖에만 고이게 됩니다. 우리 몸의 수분은 세포 안과 밖, 그리고 혈관 안에 적절한 비율로 분포되어 있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세포가 딱딱해지면 세포 안에 들어가야 할 물이 세포 밖의 공간에 고여있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붓기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소금물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소금 속 나트륨이 세포막을 자극해서 세포 안과 밖의 압력을 조절해 주니까
밖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배출되는 거예요. 동시에 세포 안에 있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되니까 피부는 촉촉해지는 거죠. 마치 마른 땅에 물을 주면 생기가 돌아오는 것처럼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는 피부 세포들이 탱탱하고 윤기 있게 변합니다. 네 번째는 염증이 사라집니다. 염증이 쌓이면 통증이 유발이 되는데 꾸준히 소금물을 섭취하시면 만성 염증이 사라지고 면역력이 강해지거든요.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유 없이 종아리가 저리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항상 아무 이상이 없다 이런 얘기 들으신 적 많죠? 또 감기가 자주 걸리고 환절기가 되면 콧물이 훌쩍거리고 목이 칼칼해지는 경우도 있죠. 심지어 작은 상처가 생겨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낫기도 하고 몸이 무겁거나 또 찌뿌둥하거나 이런 느낌이 계속 들기도 하고 이 모든 게 다 만성 염증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만성 염증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세포 안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포가 점점 딱딱해지고 노폐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쓸모없는 찌꺼기들이 혈관이랑 조직에 쌓이게 되죠. 이때 우리 몸은 이 쌓여가는 찌꺼기들을 공격 대상으로 착각하고 백혈구로 보내는데 오히려 옆에 있던 정상 혈관과 세포들까지 죽어나는 거죠. 이게 벼를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우는 격인데 참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때 소금물의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들어서 이 노폐물들을 세포 밖으로 쭉쭉 빼내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신선한 영양분과 산소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세포가 건강하게 재생되기 시작하고요. 염증의 원인이 제거되니까 자연스럽게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소금물을 꾸준하게 섭취하시면 변비가 사라집니다. 변비약도 안 드는데 소금물로 되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금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의외로 이게 가장 빠른 효과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변비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특히 두 가지 문제가 심각해져요. 첫 번째는 장 운동이 떨어지거든요. 장벽에 있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변을 밀어내는 힘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런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둘째는 수분 흡수 능력이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거든요. 장에서 적절한 양의 수분을 흡수해야 변이 적당히 부드러운 상태로 나오는데 이 기능이 약해지면 변이 딱딱해집니다. 소금물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줍니다. 지금까지 소금물의 효능에 대해서 전부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소금을 먹어야 할까요? 우리가 먹는 소금이라고 다 같은 소금은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에서 김치나 젓갈 담을 때 쓰는 하얗고 뽀얀 정제염은 사실 99%는 순수한 나트륨이에요. 말 그대로 짠맛만 나는 소금이죠. 물론 이 나트륨이 몸에 해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네랄이 거기에 없기 때문에 매일 아침 정제염을 조금 물에 섞어서 소금물로 마신다고 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영양소가 없는 백미와 영양소가 그대로 있는 현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천일염은 어떨까요? 천일염은요, 바닷물을 염전해서 자연 건조시킨 거라서 나트륨 외에도 마그네슘, 칼슘, 칼륨 이런 미네랄들이 자연스럽게 남아 있습니다. 마트에서 1kg에 5,000원 정도면 살 수 있습니다. 1년은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요, 경제적이죠.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요, 천일염만 사용해도 충분합니다. 죽염은 어떨까요?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소나무 장작으로 고온에서 구워서 만든 소금인데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가 되고 미네랄은 더 농축이 됩니다. 그리고 핑크솔트라고 해서 히말라야 산맥에서 채취한 암염인데 80가지의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천일염과 프리미엄급 소금인 죽염,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이런 소금과는 특히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좋긴 하겠죠. 하지만 천일염에 비해서 2배, 3배의 효과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맛소금이랑 정제염만 드시지 않는다면 어떤 걸 드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소금물을 꾸준하게 1500일 정도 넘게 꾸준히 마시는 건 좀 귀찮을 수도 있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소금 그라인더라고 해서 손잡이를 한 바퀴만 돌리면 소금이 미세하게 갈아져서 나오는 용기가 있거든요. 물컵 위에 한 바퀴만 돌리면 딱 적당한 양이 나와서 매우 편리하고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히말라야 핑크솔트가 그런 그라인드 형태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가격도 많이 낮아서 500g 그라인드 세트가 한 10,000원 정도 되는데요. 이거 하나면 1년 정도는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금물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를 정확하게 보시려면요. 정확한 방법으로 섭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소금물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금물을 천천히 흡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 온도는 미지근한 게 좋은데요. 차가우면 위에 충격을 주기도 하고 소금물이 잘 녹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금물을 마신 후에 20분 동안 공복 유지가 중요합니다. 소금물 섭취 후에 너무 빨리 다른 음식을 드시면은 소금물 흡수율이 매우 떨어지거든요. 네 번째는 매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마시기인데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하거든요. 매일 같은 시간에 마시면 우리 몸이 그 리듬에 맞춰서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으로 알람 내용에 소금물 섭취라고 저장하시고 정해진 시간 안에 텀블러 같은 물병으로 활동하시면서 섭취하시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섯 번째, 하루 물 섭취량을 평소보다 조금 더 늘리세요. 소금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갈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 몸이 수분 균형을 맞추려고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하세요. 세포막이 변화되고 우리 몸이 적응하는 데는 최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고혈압약을 드시거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기존에 드셨던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의사가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소금물 섭취 후에 최소 30분 이후에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소금물 섭취 후에 속이 쓰리거나 메스꺼운 느낌이 든다면 많은 물을 좀 섭취하시고 며칠 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잠시 중단하시고 물을 좀 많이 섭취하시면서 며칠 쉬었다가 훨씬 더 적은 양으로 해서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 수유부는 금지입니다. 소금물을 피하시는 게 좋아요. 나트륨이 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태아나 모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머리가 아프거나 손발이 심하게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또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는 경우 소변량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 또 극심한 갈증이나 입맛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즉시 소금물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트륨 과다나 전해질 불균형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몸이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니까요. 무시하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시고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금물 한 잔은 정말 간단한 건강관리 방법인데요. 복잡한 준비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소금물 한 잔만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간단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하게 해야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소량부터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여러분 복부 초음파량 혈액 검사 꼭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뱃살과 혈당으로 고민하시는 주변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튼튼백살 건강TV 라이프케어 멘토 안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